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물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고 재배학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핵심적인 작물, 모든 작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배추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 나오죠? 뭐 관심이 없어?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만큼 이 배추 가격이 지금 파동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지금 비싼 거는 배추가 이상하다. 지금 파종을 하는데 언제 파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 했는데 언제 배추가 나왔지? 이런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을 할 거예요. 지금 나오는 배추는 언제 재배한 거냐 하면 여름에 재배한 거예요. 여름철. 배추 생육기간이 90일이거든. 통상적으로 90일인데 그러면 이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면 배추가 지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상하죠? 그래서 배추의 생육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배추는 어느 온도에서 잘 자라는가? 16에서 18도 정도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결구가 된다는 게 배추가 요렇게 뭉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치 담을 때 보면 자르는데 결구를 합니다. 요렇게 딱 모이는 거. 결구가 되는 것은 온도가 한 5, 6도 조금 낮은 온도에서 결구가 잘 된다. 그 이하에서도 가능하고요. 품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오는 배추는 뭐냐? 여름 배추예요. 여름 배추니까 이상하다. 그럼 18도 정도에서 자라는 게 남부지방에서 여름에 그 무더웠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어디서 재배한 거냐? 북한에서 재배하든지 아니면 고랭지에서 재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대관령이라든지 태백 이런 데 가면은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4,000헥타르 정도 여름 배추를 재배를 해요. 4,000헥타르 개념 이해되죠?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게 4,00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름 배추를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배추가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농사짓는 기술은 상당히 발전됐잖아. 그죠?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발전됐는데 그럼 왜 부족할까? 왜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어갈까? 내가 볼 때는 3,000원에서 3,500원 하면 적정 가격인데 왜 10,000원이 넘어갈까? 이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기후 이상 때문입니다. 특히 온난화. 지금 여름에 너무 더웠죠? 그렇잖아. 너무 더웠으니까 지금 이 모든 작물들이 지금 이상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인 걸 내가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 김치 담는 법, 그리고 김치 담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장 많이 튀김할 때 많이 쓰는 기름, 무슨 기름이냐 이렇게 알아오라 했더니만 알아온 학생 거의 없었지. 그죠? 그래서 콩기름을 많이 썼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제 시골에서 자란 학생들도 콩은 형체는 알아.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할머니 그 콩 만지는 거 보고 알아. 그리고 콩나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콩인갑다 정도, 콩인 듯하다 정도만 생각하지 실제 우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직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아주 슈퍼 비기너입니다. 초보 중에 왕초보예요. 작물을 거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식용작물인 벼는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기간에 걸쳐서 아주 산업화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작물은 핸들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주요 작물 중심으로
오늘은 콩, 그 시간이 되면 감자, 고구마, 배추도 뭐 다 못하겠죠 오늘. 어쨌든 최대한 진도를 나가보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콩 하면 여러분들이 이용면에서 볼 때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느냐, 일단 국제적인 거 빼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침에 콩나물 국밥, 아버지 술 드시고 나면 엄마가 그 다음날 무슨 국 끓이죠? 콩나물 해장국 끓이죠, 그죠? 요즘 그런 부분은 좀 드물죠. 과거는 많이 그랬어요. 아버지 술 마시고 오면 아침에 그 콩나물 해장국이라고 거의 끓였어요. 또 황태라든지 이런 거 해서 황태 해장국 하고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콩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콩나물이 해장이 좋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상한다? 간이 상하겠죠. 간이 상하는 꼭 이 콩나물 국을 끓여서 먹으면 간이 좋아질까? 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드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이 안 좋으면 간에는 뭐 하죠, 그죠? 간에는 군뱅이가 최고, 그 다음 민들레, 흰 민들레, 두 번째,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가시연근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 가시연근키 처음 들어? 하여튼 있어요. 은근키인데 가시가 난 거 있어요. 보라색 꽃이 피는 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콩이 단백질이 많아서 뭐 건강에는 좋긴 하지만 콩 자체가 간에 아주 효과적이다는 아니에요. 그럼 방금 한 얘기가 뭐였어요? 콩나물이라고 했어요. 그 콩이 발화를 했다는 거예요. 상이 텄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다. 그냥 콩하고 발화하는 콩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많이 뜨고 있는 게 뭡니까? 뉴스 안 봐? 많이 뜨고 있는 거 있잖아. 당뇨에는 뭐가 최고다 샀잖아. 누에 가루가 최고 좋고, 그 다음 군뱅이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간에는. 그리고 또 뭐에는, 당뇨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지금 그거 말고 뭔가 뜨고 있는 게 있는데 뭐예요? 처음 들어? 보리 중에 새싹보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새싹보리가 한참 뜨고 있잖아. 그럼 새싹보리가 그만큼 뭐에 좋다? 당뇨에 좋다 해서 뜨고 있잖아.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주란 거 알아요? 여주? 처음 듣나? 오이처럼 생기는데 가시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족뾰족한 거 있어. 그게 여주예요. 그 원산지는 일본의 오키나와 일 거예요. 아마도 그쪽에서 많이 이제 먹곤 했어요. 수세미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뇨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리가 당뇨에 좋느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런 대로 좋아요 라고 하는데, 새싹보리는 딱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 그만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곡물 형태로 있는 것보다 싹을 틔워서 해보니까 뭔가가 효능이 크다 이거죠. 그게 산업입니다. 그게 우리 농업에서 하는 농산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경비를 적게 들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 이게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형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받고 있는 이 상태로 있는 그 자체는 볼 때 그냥 한 국민이고 한 인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하고 뭔가 발명을 하고 새로운 발전을 할 때 그 일반 국민에서 어떤 국민, 특출난 국민, 지식자,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산업에서도, 농산업에서 스마트 농산업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를 볼 때 그냥 지나가는 덜풀, 이쁘네,
아, 그냥 뭐 초록색이네. 아, 어떻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눈을 어떻게 떠야 된다? 크게 떠라고. 눈 크다고 그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의 폭을 넓히라. 그리고 깊게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아, 단풍이 들면 왜 단풍이 들지? 아름답다도 좋지만 처음에 느끼는 게, 아, 단풍 되니까 참 이쁘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 그런데 왜 초록색이었던 게 제가 붉은색, 청색으로 이렇게 변하지? 하는 이 퀘스천 마크, 의문에서 모든 것은 발전을 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야 발전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학문의 성취도 이루어진다. 그럼 콩은 지금 아까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 엄마가 콩나물국을 아침에 끓여 드리는 데서 시작해 보니까 뭔가 콩나물에 뭔가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산업은 그냥 콩산업이 아니고 무슨 산업이다? 가공산업, 유통산업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 이 작물학 가지고 변은 안 하지만은 보리도 안 할 거예요. 밀도 안 할 거고 그냥 있다 정도로 하고, 콩도 해야 되고, 감자, 고구마, 땅콩, 팥, 녹두, 잠두, 인삼, 도라지, 더덕 언제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 이제 콩에 있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토록 콩을 강조를 하느냐면, 콩의 원산지가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남쪽은 아니고 지금 만주 쪽이에요.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쪽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병해충하고 잡초방제하고 뭐 시스터, 선충, 이것은 팥이죠, 그죠? 여러분들 팥 많이 먹죠? 그죠?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안고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 뭐예요? 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투리 맺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아, 이상하다. 잎에 뭐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갈색으로, 흑갈색으로 변해 있지, 그죠? 근데 이렇게 변색이 되면 뭐 한다? 광합성을 못 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콩은 콩인데, 뭐, 다른 콩 종류이긴 하겠지만, 콩이 5개 들어가 있네요. 요것은 일반 콩은 아니죠. 그런데 요게 10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벌어져 있다는 거죠, 꼬투리가. 그 다음 요것은 이제 안정 재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것은 이제 콩 꼬투리가 이렇게 달려서 익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지금 구분할 수는 없고, 자, 핵심만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전부 농촌진흥청 자료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 모든 연구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못 따라가네. 너무 키웠나?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연구사가 되면 이렇게 교재도, 책자도 발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보여줄게요. 콩이 아까 콩 종자가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그죠? 동그랗게 있었죠? 동그랗게 있은 애가 이 땅 속에 우리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종자를 땅 속에 집어넣는다. 그걸 뭐라 한다? 파종이라 한다. 그죠? 파종을 하면 요 깊이는 어느 정도로 복토를 한다? 종자 크기에
2 내지 3배 보통으로. 그럼 복토를 했죠, 그죠?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공이 자랍니까? 기후 조건이라든지 기상 환경만 맞으면 자라겠지. 비도 좀 와주고, 그죠? 온도도 어느 정도 따뜻하고 하면 자랄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발화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환경 요소 다 배웠죠? 뭐죠? 응? 그렇지. 산소, 물, 온도죠, 그죠? 광발화성 종자만 광이 필요하고 아주 소리적 담배, 상추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빼고는 다 뭘 필요로 한다? 광은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고, 온도가 공급돼야 되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봄이 되었다. 봄이 되니까 특징이 뭐냐? 온도가 높아지더라, 겨울에서.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라. 수분 공급되죠? 그럼 산소는 어때요? 뭐 우리 대기 중에 21%나 있는 게 산소죠, 그죠? 토양 속에는 좀 적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자가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시면 어때요? 얘가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성 트로피처럼 요렇게 손을 맞잡고 있잖아. 그죠? 요렇게. 요게 뭐냐? 떡잎이란 거예요. 떡잎. 요게 콩이에요. 콩. 그래서 벼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길쭉하게 요렇게 납니다. 요렇게. 옥수수도 그렇고 하나씩 잎이 납니다. 그걸 떡잎이 하나 돼서 웻떡잎이라고, 이것은 쌍으로 났죠. 그래서 뭐란다? 쌍떡잎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콩가는 다 이렇게 나요. 콩, 완두, 잠두, 팥, 녹두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웻떡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형태적으로 볼 때 무슨 차이냐 하면, 얘들은 떡잎이 쌍인데 다 종자예요. 이 자체가 엠브리오, 배란 얘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벼,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은 뭐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웻떡잎인데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종자에 여기에 싹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엠브리오가 일부분이에요. 전체의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 이건 뭐예요? 배 말고 배유라고 얘기했죠, 그죠? 배유는 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식용으로 밥 먹을 때 먹는, 그죠? 곡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 종자에 해당하는 거는 요 일부분 5%, 10%밖에 안 되는 엠브리오 배단 말이에요. 이 배는 그럼 싹이 나겠죠? 이것처럼. 싹이 나면은, 야, 뿌리를 아직 덜 내렸는데, 그럼 어떻게, 뭘 먹고 자라, 얘가? 뭘 먹고 자라죠? 요 배유, 배 바깥쪽에 있는 요 배유 부분을 먹고 자란다. 라이스를 예를 들면, 잎이 3.5에서 3.7개 나올 때까지는 어디에 의존한다? 이 배유에.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라고 얘기하는 요 배 외에 바깥쪽에 있는 여기서 양분을 먹고 자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죠. 첫 뿌리를 종근이라고, 그 다음에 왕관처럼 이렇게 뿌리가 났다. 무슨 뿌리? 광근, 크라운 룻이라고 하죠. 그죠? 광근이 이렇게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배가 싹이 나면서 이렇게 배유에 있는 양분을 먹는 것은 이게 독립입니까? 독립했습니까? 종속입니까? 독립 못 했죠. 지 스스로 못 살아가죠. 그래서 종속 영양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발화를 하고 한 3.7엽기 정도 돼서는 뿌리가 다 내리고 지가 스스로 먹는다. 그럼 독립한 자가 영양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쌍떡잎 얘는 어떠냐? 이 자체에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쌍떡잎이 여기 있어요. 팔자처럼 생겼죠. 누운 팔자 또는 무한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잎이 나오죠. 요게 이제 제1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은 뭐예요? 그냥 떡잎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사라져. 양분만 지는 공급해주고 지는 가시오.
그 요게 엄마죠, 그죠? 부모죠, 그죠? 예. 양보만 꼼꼼해주고 얘가 자라게끔만 해주고 지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쌍둥이 식물의 특징이다. 이 콩이 이렇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잎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1엽, 2엽, 3엽, 4엽, 5엽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잎이 보통 요게 한 6개 정도 나면은 품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렇게. 요거는 개화기라고 하는 거예요. flowering stage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 그럼 꽃이 피고 나서 뭘 할까요? 꼬투리를 맺겠죠. 꼬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죠? 요걸 꼬투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꼬투리 속에 뭐가 찬다? 종실, 종자. 종자가 차는 거예요. 엄밀히 우리가 용어를 말할 때 콩은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콩은 종자가 맞아요. 그러면 벼나 불이나 밀, 호밀 이런 것들은 전체 열매가 다 종자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파종할 때는 그걸 종자라고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수확했을 때는 그냥 수확량 할 때는 그레인이라고, 곡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그레인, 벼,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이런 애들은 그레인 일드 이렇게 말하고, 이 콩은 시드 일드라고 불러요. 엄밀히 다르죠?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와 배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좀 덮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꼬투리가 신장하는 요 시기, 그 다음 알맹이가 차는 시기, 이렇게 이제 생육이 진전이 되어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자, 꼬투리가 달리고 안에 열매가 찬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건 조금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세요. 자, 뭐냐면 요거는 영어로 하면 vegetative growth라고 합니다. 식물체가 생장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vegetative growth stage라고 하고, 요것은 꽃이 핀다 해서 영어로 flowering sta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것은 ripening이란 성숙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성숙이라는 말이 꽃이 피어서 열매가 완전히 다 익는 시기까지를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ripening, R을 씁니다. 그래서 꽃이 처음에 피는 시기는 R1기, 반쯤 피었을 때 R2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꼬투리가 생기는 시기를 R3, 꼬투리가 반 이상 생겼을 때 R4, R4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실이 이렇게 하나가 조그맣게 보인다. R5 됐나요? 그 다음에 완전히 충실했다. R6기, R6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엄밀히 구분할 때. 이해됩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개화기, 그 다음 꼬투리 맺는 시기, 그 다음 종자가 차는 시기, 종실기, 비대기, 그 다음에 성숙기, 수확기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조금 더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가면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1학년이니까 막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용도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용도별.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아버지 숙취 해소를 위해서 콩나물 보기 좋습니다 했죠, 그죠? 자, 그렇듯이 이 용도가 다르다. 자, 요것은 뭐냐, 두부하고 두부 제조의 최적인 이 새단백콩이라는 거예요. 다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겠죠? 단백질이 많이 있는 새단백 콩이다. 왜? 두부하고 두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죠? 아니, 옛날에 유럽에 목장을 하면은 거기 우유를 밀크 생산하면 핵심이 뭐예요? 치즈 만드는 거. 그거 단백질이잖아, 그죠? 단백질하고 지방이잖아. 핵심은 단백질이잖아. 그렇듯이 서양에 치즈가 있다면 동양에 뭐가 있다? 두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그죠?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요 성숙기 되면 이제, 성숙이 되는데 뭐만 있나요, 지금? 뭐가 없지?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나요? 아니, 뭐가 안 보이잖아. 잎이 사라졌잖아요, 잎이. 그럼 잎이 말라서 사라졌을까요? 하늘나라로 쥐가 날아갔을까요? 잎이 없어. 왜 없을까요?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는데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그럼 떨어지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겠죠? 그럼 잎이 이렇게 달려 있다가 떨어졌어. 왜? 왜 잎이 떨어지지? 누가 떨어뜨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진정한 학자가 된다, 연구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단계까지 이미 내가 설명하지 머릿속으로 저게 왜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해야 뭐 한다. 에디슨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생각 했나요? 그 왜 떨어졌지? 이상하지 않나요? 잎이 붙어 있었는데 초록색이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했다. 그 이후에 잎이 없어. 지금 보니까 어디 갔지? 바닥에 다 깔려 있어. 그 누가 그랬지? 숙제 낼까? 과제로 할까? 요거는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산에들에 한 11월, 10월 말, 11월 되면 지리산에 단풍이 쫙 들잖아, 그죠? 그럼 막 형형색색이 막 너무 이쁘잖아. 붉은색, 청색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아니 왜 그렇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초록색에서 붉은색, 청색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안에 잎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울 때는, 야, 푸른색 잎에는 엽록소가 있어서 엽록소가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키가 자라고 당을 만들어서 키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엽록소가 없다는 얘기냐? 예, 엽록소가 파괴가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가을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엽록소가 없어졌어요. 이때 야, 엽록소 더 생겨하고 비료 막 준다. 특히 질소 또는 칼이 비료 준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 잎이 초록색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겠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안 돌아와.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흡수를 해도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광합성 하는 데는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작물마다 가장 광합성하기 좋은 온도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영양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온도, 적정 온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생육 적정 온도 이렇게 말하죠. 그건 이제 온도가 15도씨, 뭐 14도씨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광합성 더 못해. 통상적으로 10도씨 이상을 우리가 유효 적산 온도라고 말합니다. 10도씨 이상, 일반 작물은. 그죠? 근데 이제 보리나 밀, 호밀, 이런 겨울성 작물들은 3도, 4도 돼도 광합성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작물이냐, 겨울 작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단풍이 들었다. 이것은 엽록소가 다 파괴됐다. 안에 전분이 꽉 차버렸다. 그럼 더 이상 광합성 못 한다. 질소나 칼이 아무리 줘도 의미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시기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영어, 수학, 한국사 공부하려다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Time is over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가서 뭐 하겠다. 끝난 거예요. 시즌이 끝났어. 조금 한두 해는 늦을 수는 있지만 문제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오 부재래란 말이 있어요. 그때의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 1학년 프레시맨이라는 이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매 한순간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모든 열정을 여기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식물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이 식물은, 야, 그런데 자기는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예쁜 걸 내주고 가잖아요. 근데 다 자라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림이 되기도 하고, 낙엽은 그 다음에 배워서 인간에게 목재로 쓰이기도 하는 이 자연 식물을 보면 정말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죠. 자, 조금 더 갔는데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왜 잎이 떨어질까? 여기서 시작됐죠. 근데 떨어지는 데는 가을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잎이 더 나고 줄기가 더 자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뭘 한다?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여기 끝에다가 뜰켜를 만듭니다. 딱 떨어지게끔. 그래서 바람이 싹 불면 툭 떨어집니다. 그럼 바람 불면 심어 너는 보았느냐 낙엽지는 소리를 밟아 보았느냐 쭉 나가죠. 시적인까지 두루루루 바람 부니까 툭 어느 날 갑자기 비 오고 하니까 툭 떨어져 있더라. 그 뜰겨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자면 얘는 기후, 기상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생리예요. 됐죠, 그죠? 자, 이제 뜰케어 조금 더 산업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추위가 와버렸어. 그 추워져 버렸어. 갑자기 추우니까 내가 뜰기를 만들었어. 잎이 떨어져야 이게 잎이 많이 달려있으면, 자, 먼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잎이, 겨울이 왔는데 잎이 계속 붙어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왔는데 잎이 계속 붙어 있다 하면 에너지 소비를 하겠죠? 잎이. 그러면 이 식물체는 죽어요, 살아요? 에너지 고갈돼서 죽어요. 인생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독립 안 하고 캥거루 가족이 돼가 40, 50까지 부모님한테 얽매여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빨리 늙어서 하늘나라 빨리 가시겠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식물은 사람도 독립을 시켜야 되듯이 식물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잎을 떨어뜨려야 이 본 식물체가 살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추위가 와버렸어. 우리가 뭐 IMF가 왔다, 또 아주 뭐 위급한 시기가 왔다, 경제적으로 그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그런 시기가 왔다, 잎이 달려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서 이제 식물체는 죽어요. 이제 콩이야 1년생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자, 수확을 한다고 가정할 때 수확이 뭐예요? 우리가 최종 산물로 요걸 넣는 거죠, 그죠? 콩을 넣는 건데 잎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탈곡을 하는데 이 꼬투리를 이렇게 열개를 해야 되죠. 벌려야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딱 닫혀 있고 잎이 같이 있으니까 막 소위 뭐 가득해, 사물이. 그러면 일이 2배, 3배로 많아져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잎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요즘은 잎이 자동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약재가 있다. 이런 걸 또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농산업의 하나예요. 그럼 이게 뭐 인체에 해롭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재, 방법, 기술을 개발한다.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야를 한번 넓혀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미 중에, 조미료 중에서 식품 첨가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씩 얘기해봐. 뭐 아무것도 안 좋아해? 감미 있잖아. 감미 쓰는 거, 단맛 나는 거 좋아하잖아. 단 거 안 좋아해? 좋아합니다. 그래, 대화 좀 하자. 사탕, 뭐 요새 이 동그랗게 뭐 나오는 거 이름 뭐야?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 탕후루? 탕후루도 중국에서 나온 거지. 그것도 있고 요 동그란 거 뭐 있잖아. 사탕은
뭐 있어. 동그란 거 뭐 있는데, 이름 모르겠다. 하여튼 그 설탕이 엄청 들어간 거지. 엄청 잘 팔려. 여러분 좋아하잖아. 젊으니까 관계없지만, 나이 들면은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요. 어쨌든, 단 걸 제일 좋아한다. 그럼 단 게 핵심이 뭐예요? 설탕이죠. 그럼 설탕은 어디서 뽑아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을 하니까 광합성에서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지.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광합성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무에서 또 광합성 하는데 그 설탕 없던데요? 이제 이래 질문이 나오겠지. 특별한 작물이 있는가? 있겠죠. 뭐예요, 그게? 사탕수수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봤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데, 요거는 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는 이게 옥수수하고 비슷해요. 형태는 수수나 옥수수하고 비슷한데, 원래 수수죠. 수수인데, 단수수. 엄밀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 슈거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슈거케인이 어디에서 브라질에서 많이 자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랄 때는 키가 한 3m, 2.5m까지 자라는 거예요. 옥수수나 수수처럼 자라요. 그 슈거케인이 뭘 맺는데 잎을 이렇게 맺어야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광합성 많이 해서 설탕을 어디에 저장한다? 줄기에 전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에다가.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농장에서는 뭐예요? 잎이에요? 줄기예요? 줄기죠. 줄기에 설탕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럼 잎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잎은 저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이 잎이 안 떨어질라 해. 딱 붙어 있어. 왜? 아까 잎이 떨어지는 건 어떤 원리에서 떨어진다? 그렇지. 1차적으로 온도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는데, 열대는 계속 온도가 높아. 안 내려가. 그럼 잎이 계속 붙어 있을라 해. 우리는 사탕수수를 지금 수확을 해서 설탕을 나는 가져와야 되는데, 잎이 안 떨어지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고정해서 이렇게 해서 막 잎을 따로 칼로 잘라내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럼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산은 해. 설탕을. 생산을 하는데 결국은 휘발유나 이 석유를 뿌려가지고 잎을 태워버린다. 이거는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겠다? 과학자로서 할 일은, 난 떨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잎이 에너지 좀 주고 온도 떨어지면 이게 잎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방금 배웠던 게 뭐예요? 뭔가 약재를 처리하면 잎이 떨어진다는 거 배웠죠? 그렇잖아. 나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엄청난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여러분들 설탕이 1인당 설탕을 어느 정도 소비할 것 같아요? 일반 이제 디벨롭 컨트리에서 보면 어느 정도 소비할 것 같아요? 1년에 최소 1kg 이상 소비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많이 소비해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그럼 큰 산업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걸 하나씩 개발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그냥 근성으로 해갖고 오늘은 콩이 단백질 많다 하더라, 요새는 지방을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이걸 전부 여러분들 확장을 시켜 나가봐요. 그러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콩이더라.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 새담배콩 이 품종을 진흥청에서 만들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과거에 이제 대원콩이 가장 많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재배됐던 거예요. 그러면 새담배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백질이 이건 40%인데 49%니까 거의 9% 정도 많죠. 거의 10% 정도 많다는 단백질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부 수율 지수라는 것은 실제 이제 두부를 만드는데 여기 100을 만든다면 요거는 20% 정도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수량만 그죠, 대원콩하고 새담배콩하고 비슷하게만 나눠준다면, 그리고 병해충 뭐 또 관리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새담배콩을 재배를 하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신품종,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콩은 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콩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요것은 콩이 이제 잎이 어떻습니까? 쫙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생육중기고, 그 다음 아까 보여드린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생육중기에 또 요거는 착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꼬투리가 달릴 협자입니다. 협은 꼬투리를 말하는,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종자 모형이 새담배콩이 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봅니다. 방금 앞에 만든 거는 두부를 만들었죠. 그럼 지금 뭐예요? 콩나물. 술 많이 드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 콩나물국. 자, 이거예요. 콩나물 만드는 거. 이게 풍산 콩나물이라는 품종인데요. 여기 종실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지. 예를 들어서 좀 마시고, 자, 뚜껑이 있다.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밑에 삼배나 이런 걸 받쳐놓고 콩 종자를 그냥 놔도 한 2겹 정도로. 왜냐하면 공간이 좀 너무 많이 생기면 콩나물을 많이 생산 못해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밑에 한 줄 깔고 그 다음에 위에 2줄 까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을 이틀에 한 번씩만 쭉 뿌려주면 돼. 요 밑에는 구멍이 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이 빠져야 돼. 안 빠지고 물이 고위에 있으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빛을 보면 안 돼. 빛을 보면 초록색으로 변해버려요, 광합성 하려고. 빛을 처음에는 안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반투명 또는 뭐 4분의 3 정도 투명, 4분의 2가 절반이죠. 어쨌든 햇빛이 조금 들어가는 건 관계없는데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콩나물이 아니고 싹이 나버리는 그 초록색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덮어두면은 이렇게 지가 밀고 올라와. 자라면서. 그냥 덮어놓죠? 덮어놓으면 이게 밀고 올라와. 힘이 엄청 좋아. 여러분들 옛날에 화랑 김유신이 아니고 그 드라마 뭐 있었잖아. 덕만이 나오고 하는 드라마 모르나? 그 신라의 예를 들어서 신라 저쪽 경주잖아요. 거기 이제 가장 큰 도로에 밑에다가 콩을 가득 한 2말 2섬 넣어놨어. 묻어놨어. 그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뭘 해내냐면 뭐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솔직히 몰랐잖아. 모르니까, 이 돌이 그냥 돌리는 거야. 위로. 이렇게 있다가 축축축축 돌려 올라가. 그럼 하늘이 누웠다, 뭐 신이 누웠다. 미실 들어봤나요? 드라마 안 보는 거랑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 내 이해할게. 그럼 이제 어떤 원리냐면, 땅을 파서 땅 속에 콩을 묻어놔니까 콩이 원래는直径 1cm였는데 물을 부어. 물을 부으니까 물을 흡수하죠. 그러면 얘가 봐라 하려고 뭐 한다? 평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을 밥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2.5배, 3배 늘어나죠. 커지듯이 콩도 그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땅이 막 흔들리면서 위로 막 올라가겠지, 그죠? 많이 뿌려놨으니까. 그 원리예요.
그만큼 이 콩의 발효력이 셉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나면은 콩을 보통 2알 내지 3알, 2 내지 3립씩 전파를 하는데 한 20개 정도 해놔 봐봐. 그리고 물을 많이 줘 봐봐. 그러면 땅이 이제 모래땅 아닌 이 점토가 많은 데는 굳어지겠지. 그러면 흙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흙덩어리를 들고 이렇게 막 올라와. 바위도 밀어 올릴 기세로. 그 정도로 이게 발화할 때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이 종자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콩나물을 키우는 방법 이해됐죠? 빛을 안 받게 해서 맛있는 콩나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기계 수확할 때 적응할 수 있는 아람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콩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걸 넣는데 이게 꼬투리가 열개를 한다. 열려버리면 어때요? 툭툭 튀죠? 튀면 종자가 바닥에 다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수확량이 너무 적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콩을 다 줬어야 된다. 그죠? 요새 인건비 대리가 줬을 사람도 없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비닐 깔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수확할 때 기계로 하기 위해서는 이 내탈립이 잘 안 되는 내탈립이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아람하고 풍산나물 콩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다. 그죠? 그럼 요게 기계 수확이 좋은 이 아람이 뭐 한다? 이게 탈립이 잘 안 된다. 기계 수확하기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콩나물로 비교하면 아람이고 풍산나물 콩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왔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만한 통에다가 콩나물을 이제 요 정도면 콩나물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 콩나물 100개.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콩이 큰 거 대립종자를 하면은 20개밖에 못 만들어. 그죠? 그렇잖아. 근데 아주 극소립으로 하면은 200개도 콩나물을 만들어내. 그럼 여러분들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개 만드는 게 좋아요? 200개 만드는 게 좋아요? 당연히 200개가 좋겠지. 그죠? 그러면 콩나물 콩은 콩 종자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에? 작아야 된다. 그래야 좁은 면적에서 많은 콩나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걸. 그러면 콩나물용으로 사용하는 콩은 어때야 된다? 소립종이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극소립, 회원하고 종피가 또, 종피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 바깥 껍질이 녹색인 녹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기 이제 풍산나물 콩하고 녹채가 약간 초록색 띠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콩의 지금 현재 현 주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